소변을 지렸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괄약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게 사실 이 메커니즘이 도박에 중독되는 메커니즘과 거의 비슷해요. 사랑에 중독이 돼버린 거야. 연애 얘기가 완전 과학이야. 여우네? 저요? 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Hi bitches! Welcome to my channel. Welcome to my house. 오늘은 침대가 아니라 소파야. 오늘 왜 소파냐? 왜냐하면 오늘 처음으로 메일 게스트가 우리 집에 온다 이 말이야.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안 맞는 것 같은데 묘하게 잘 맞는 favorite scientist. scientist는 아니잖아, 그치? 오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Science Communicator 그레타! 아, 네. 원래 컨셉이 반말이에요? 반말해? 아니야? 반말해? 내 친구들한테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반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안녕.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야. 예스! 처음 나오는 거잖아, 내 채널에. 처음 나오지. 우리 뭐 같이 한 건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퀸스 나잇이잖아요. 네. 퀸스 나잇이라서 좀 퀸답게 굴어주셔야 돼요, 오늘. 네. 그럼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알겠습니다. 퀸 궤도. 그럼 원래대로 하면 되겠네요. 원래대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비치스럽게 해주면 너무 좋지. 어떤 느낌이죠? 약간 bitch 이렇게. 이런 느낌. 저희가 이렇게 퀸스 나잇을 할 때 네. 야식을 하나씩 해요. 그래요? 오늘 궤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오늘의 간식. 이거 뭐야? 지구 젤리. 뭐야 이거? 지구 젤리예요. 지구 젤리. 어디가 지구죠? 지구 모양이잖아. 딱 봐도 지구 파란 게. 모양인 게 없는데. 어머. 손이 안 돼요. 지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 많이 봤죠. 아니요, 실제로요. 실제로는 계속 보고 있죠. 지구의 부분을. 아니요. 실제로 지구를 바깥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못 나갔습니다. 그쵸? 근데 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눈으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하셨어요? 아이 그럼요. 내시경 카메라 어떻게 믿어요? 내시경 눈으로 안 카메라- 봤잖아. 그렇죠. 위내시경 그래서- 카메라로 봤잖아.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좋습니다. 네. 이거 먹어보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짠. 짠. 이게 지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먹어. 더러워. 죄송합니다. 더러워요. 이게 생각보다 딱딱해. 확실히 우주를 암석행성. 예. 이빨에 많이 낄 것 같은 재질입니다. 지금 치아가 블루예요. 이미 내 치아는 살짝 블루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짝. 형광등 조명도 이제 블루라이트, 약간 청색광일 때 제일 밝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리고 어두운 데 가잖아요. 맞아. 클럽 조명 가면은 나 이빨밖에 안 보여. 영상 봤어요. 이렇게.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아니 오늘도 이제 고민을 좀 미리 받아봤는데 네. 오빠는 또 과학 얘기로 가득 채워 오셨다고. 그럼요. 나는 오빠한테 과학 얘기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나 쭉 오늘 봤어요. 그냥 연애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오빠 고민 상담 진짜 잘해주거든요, 오빠가. 예. 그래서 했는데 과학 얘기를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연애 상담을 하려면 과학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대를 이해하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수 이별이 너무 괴롭잖아. 잠수 이별인 것 자체가 그 원래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뇌는 미해결된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 있어. 몰라서 괴로운 거다. 그러니까 미완성 효과라고. 예를 들어 뭔가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이래서 나를 떠나는구나 하면은 그렇지. 뇌가 정리를 해요. 그렇지. 네. 근데 예를 들어 갑자기 딱 그거야. 끊어졌어 연락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시작하는 전화도 안 거지.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러면 그때 뇌는 이 사람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이 미해결된 문제 자체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알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이 미완성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면. 혹시 잠수 이별 당해보셨어요?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으신 네.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잠수 이별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거야. 약간 물속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잖아.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나도 연락 안 하지. 양쪽 다 잠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수중 이별이야. 수중 이별. 그렇지. 항상 보고 있어요. 잠수할 것 같은 타이밍을. 그럼 굿모닝 했을 때 답 없으면
나 이제 그쵸. 이제 안 한다. 아니죠. 굿모닝 했을 때 답이 없으면 어. 이미 상대가 먼저 점수한 거잖아. 굿모닝을 보내기 전에 답이 올 것 같은지 아는 건지 보고 읽는 중입니다 이런 게 안 뜨면 치다가 안 뜨면 지워. 바로 한번 사연을 들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냄새 퀸 10대예요. 오호.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냄새 퀸입니다. 강렬합니다. 제게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지만 문제는 입냄새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납니다. 제가 냄새에 민감한 편이 아닌데도 그 친구가 말하거나 입을 벌리고 있을 때마다 극심한 냄새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치만 그 친구는 평소에 본인이 입냄새에 민감하다면서 입냄새가 나는 사람은 옆에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입냄새 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 친구는 입냄새를 싫어해서 가그린 같은 구강 청결제를 항상 들고 다니며 5분에 한 번씩 입에 뿌립니다. 아무 때나 계속 뿌리니까 옆에 있을 때 가글, 치약 같은 냄새가 계속 나니까 머리도 아파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민이어서 퀸가비님께 사연을 보냅니다. 곧 졸업이니까 참을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라고. 어려운 사연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사연이지요. 왜냐면 지금 이게 상황이 저는 냄새 퀸이라고 해서 냄새를 많이 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냄새를 잘 맡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양쪽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야, 그럼 냄새 킹이면서 약간 후가 킹. 냄새 킹이자 후가 킹이네. 후가 킹. 그러니까 약간 황당할 수 있는 게 냄새가 나는데 지가 왜 자꾸 냄새 난다고 하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게 자기 냄새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두려워. 냄새를 굉장히 못 맡아. 정말 두려워 나는 네. 그거. 근데 이거 솔직히 있잖아요. 주변에 냄새 나는 사람들 있어요. 있잖아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좀 유명한 친구 있었어요. 암구랑이라고. 암구랑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군지를 바로 알 정도로. 근데 그 친구는 알고. 몰라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게 안 하셨죠. 저는 말 못해요. 근데 나도 네. 말 못해요. 말 못해. 절대 말 못해. 근데 또 친구들은 오히려 말을 못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 뭐야?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이거를 치료를 받아서 또 회복이 된 친구도 있어요. 그치. 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냄새 퀸의 친구가 입냄새 나는 거 극혐하고 계속 뿌린다고 했잖아요. 네. 나는 이거를 그 친구가 아는 것 같아. 스스로 냄새가 난다는 거를. 자신의 냄새를.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받아서 더 이제 냄새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내가 냄새에 예민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걸 굉장히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의학적인 방식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워터픽, 생일날 워터픽을 선물해 준다던가. 치실. 네. 생일 선물로 치실은 좀 최악이긴 해요. 근데 궤도님. 아니면 그건 좀 최악이야. 아니면 뭐 선물 포장을 치실로 해. 치실리 보내. 야 포장도 버리지 마. 포장도 중요한 거야. 야 이거 치실이야. 그게 내가 직장 동료가 아니고 그치. 친구면 맞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입냄새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니까 너 입냄새 나는 상처가 될 수 있어. 이거 어때요? 이거는 입냄새가 아니라 장이랑 위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영리선 씨도요. 이렇게 말해준다. 그것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너 내 위를 비하하는 거야?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네,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내가 요새 부모님이 자꾸 입냄새 난다 그래서 방법을 몇 가지 들었는데 혀를 당겨서 백태를 긁어갖고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사실 요 안에 냄새예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 그때는... 뭐 아침에 나 요새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는데 야 내가 밤에 야식을 먹으니까 내가 자꾸 아파지네.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러면 맞아. 근데 그래도 너 입냄새 진짜 많이 나긴 해. 이러면 진짜 입냄새 나는 친구가. 친구 맞아요? 근데 걔도 진짜 너 입냄새가 많이 나. 그거 한번 해봐. 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번 주말에 했더니 냄새가 안 나. 근데 걔도 안에 너 냄새 나. 아직도 나? 네 코 냄새야. 사실 너 입냄새 장난 아니야. 그치? 그래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10대 친구한테는 좀 상처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네, 10대 분들은 또 예민합니다. 이런 게 상처를 받아. 괜찮죠? 잘한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나는 오빠가 진짜 심리적으로 되게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을 그렇지. 뭔가 약간 되게 설득력 있게 해준다는.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팁이에요. 두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김네이
30대 남성분이세요. 저희 남성분이 처음으로 사연 보냈어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남성분. 20대 학창 생활을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려는 파릇한 청춘입니다. 제 전공은 실용음악 작곡입니다. 입봉을 하는 것도 좋고 어디든 불려주면 달려가서 일하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AI가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안 그래도 개미 똥구멍 크기만한 취업 시장이 더 좁아지게 되었네요. AI를 잘 사용해서 데모곡을 잘 뽑아내면 된다고들 하는데 사실 이게 진로의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우선은 손 닿는 곳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요즘 종종 와서 고민이에요. 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네. 오빠가 좀 네. 해줘야 되긴 해. 설명. 이거 잘 왔다 오늘. 이거 좀 긴 얘기인데 괜찮겠어요? 이거 몇 분 콘텐츠니까 이거 지금 사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 나왔으니까 좀 길어도 되잖아. 아니 제 팬들은 그러면 이제 좋지. 1시간 그러면 미만 좋지. 콘텐츠는 화를 내요. 오빠 나왔는데 25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왜 스크린샷을 올렸냐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럼 이건 조금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이 툴들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면 잘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네. 예. 그러니까 약간 응용력이나 조합하는 능력 그리고 혹은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 대중적인 곡인지를 구분하는 이 귀가 있는 분들. 맞아. 그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좋은 되는 곡을 쓸 거지. 수도 있죠. 맞아. 근데 AI 음악이 나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드라마 OST도 AI 음악이 진짜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잘 들어보면은 AI 음악 많고 내 친구도 이번에 네. 신곡 하나 냈거든요. 두바이 쫀득 쿠키 사줄 사람 내가 먹어줄게 쿠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AI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네. 댄서예요. 그래서 어. 거기다가 이제 춤을 두바이 쫀득 쿠키 막 이런 사줄 이것도 보면은 하면서, 네. 어쩌면 응. AI로 곡을 썼지만 네. 거기에 킥은 본인의 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으로만 갔을 때 AI는 사용자 수준에 맞는 답을 내놔요. 그래서 처음에 AI로 프롬프트를 써서 영화를 만드니까 난리가 났어. 아니 그럼 영화 감독들은 뭐 하냐? 일반인들이 집에서 이것만 쳐도 영화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AI로 영화를 잘 만드는 분들은 실제 영화를 공부한 분들이에요. 맞지. 왜냐면 맞네. AI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실제 영화 종사자들의 전문용어로 돼 있어요. 알고 있는 만큼 자기가 정보를 넣을 수가 있고 그만큼 더 퀄리티가 네. 좋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더 공부해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오빠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AI 앞에서. 지금 무기력하면서 시간을 버리면 절대 안 돼. 그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뭐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해요라고 했던 게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내가 잘리는 건 AI 때문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누군가 때문에 잘리는 그렇지.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마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마차 운전하면서 야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쇠부치가 도로를 다녀. 그렇지. 도로는 말이 다니는 곳이야. 그렇지. 하지만 그 중에 마차 운전하는 몇몇은 빨리 운전면허를 따. 그렇지. 그러면 마차로다가 하루에 10명을 옮긴다면 자동차로는 하루에 50명을 옮기거든. 맞지. 그럼 부를 쌓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낙담하지 마라.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는 데까지는 난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AI 내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오케이.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다음 사연이 최초로 전화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연이거든요. 퀸스콜. 시리즈 초반이라 최초가 많아요. 최초 남성 게스트. 그러니까. 최초 퀸스콜이에요. 그리고 최초 남성분의 퀸스콜. 또 사연도 있었고요. 오케이, 렛츠 고. 닉네임 지독한 짝사랑. 이미 네. 슬프다. 그죠?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짝사랑 또 전문이죠. 오케이. 짝사랑은 뭐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난 짝사랑 안 행복해. 왜? 짝사랑이 어떻게 행복해요? 힘들지. 고백만 안 하면 행복해요. 고백을 하면 불행해. 고백을 하면 그 순간 현실로 돌아와요. 이분은 1년째 짝사랑하고 계신 분이래요. 행복하죠? 1년째 행복하신 분. 로또를 사고 방송을 아직 안 본 거야. 그
그 가능성이 설레는 거거든요. 언젠가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1년째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 본론부터 말할게요. 저는 1년 넘게 좋아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보자마자 제 스타일이었어요. 연애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요넨 들이댔습니다. 제 주변인들은 그 오빠가 저에게 관심 하나도 없다고 제발 그만 좋아하라고 아직도 좋아해? 이런 말을 달고 또 달아요. 아 근데 1년 정도 옆에서 들이대니까 뭔가 이 오빠 인스타그램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나랑 겹치는 것을 많이 올리는 느낌? 친구들은 리얼 김칫국이고 그 사람 여우라서 어장이래요. 오케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수의 노래와 같은 걸로 올리기. 근데 그때도 제가 좀 멀리 이사 갔었을 땐데 하필 그 가수의 먼 사랑 이런 거 올리고. 오케이. 얼핏 듣기에도 잠깐만. 아직 don't judge. 아직이 아직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얼핏 듣기에도 Don't judge. 여기까지만. 오케이. 사진 같은 것들도 비슷한 사진 다른 각도로 올린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가게를 간다든지 암튼 뭔가 볼 때마다 긴가민가 했어요. 헷갈리게 하면 좋아하지 않는 거라던데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왜 절 좋아하는 사람 말고 제가 좋은 사람이 좋을까요? 그래도 들으면 마음 아프지만 완전히 포기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잠깐 돈 줘야지. Don't judge. 왜 don't 우리가 judge.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저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솔직히 나 짝사랑 해봐서 알지만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 오해하고 싶어. 짝사랑의 짝사랑하면. 이 근간은 과잉 해석에서 시작이 돼요. 나 어떡해 그만. 저희가 보고 좀 판단을 할게요. 좋아요. 데이터로 저는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여자분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좋아요 스토리 좋아요 눌렀어요. 좋아요 누를 수 있죠. 좋아요 눌렀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남자분이 음흠. 인스타에 이걸 또 올렸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좀 수상하긴 하다. 근데 솔직히. 네.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이사 간다는 여자 스토리 사진 이제 이사 간다고 올렸어요. 어허. 그랬더니 이 다음에 거절한다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이사 가지 이사를 마라. 거절한다. 좋습니다. 아니 좋다고. 잠깐만 태도를. 아니 좋아서. Fix your attitude.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좋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남자가 Long Distance Love라는 노래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이제 올렸죠. 그런 노래가 있죠. 예. 근데 여자분이 호떡을 이렇게 올렸어요. 예. 네. 온 국민의 간식. 네. 근데 남자가 또 자기도 호떡을 올리네. 온 국민의 간식 있죠. 예.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올릴 겁니다. 호떡. 따로 방문했던 같은 장소 이제 여자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답이 있거든요 밑에. 네. 그냥 음식이 맛돌이들이라 겹치는 건가? 자 알고 계신데요? 잠깐만. 근데 왜 알고 계신데요? 평양냉면 맛집 예. 많은데 왜 내가 간 데를 가요? 거기도 맛집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일단 여러 가지 정보를 봤을 때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오케이. 이 남성분은 여성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부분 몇 개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 정말 맛집을 잘한다. 얘가 갔던 곳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갔던 곳은 다 갑니다. 왜냐? 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주는 굉장히 호감을 주는 분이에요. 이런 생생 것도. 정보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거절하죠. 왜냐? 이제는 내가 이 정보를 저 거짓말. 그만. Stop talking.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쁜 건 이 아니지만. 정도의 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맛집 많이 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이야기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너무 막 되게 막 디테일하게 그 얘기해 주니까 반박할 수가 없다. 이분하고 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분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갈게요. 좋습니다. 어떻게 나탈리아? 여보세요? 님 안녕하세요. 저 가비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궤도님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진짜 팍팍했던 사회생활 때 되게 그러니까. 이 오빠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근데 그래서 뭐 이제 즐거웠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무조건 득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건 내가 좋은 걸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 나 좋아해. 고맙지? 그래. 내가 너 좋아한다. 맞다. 그 말이 아니, 맞다. 그럼 싫어해? 퀸이다, 오빠. 내가 싫어해 그럼? 퀸궤도. 그리고 그 좋아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 님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주거든요. 맞지. 세로토닌 나와서 맞아. 피부도 좋아지고. 맞아. 피부가 좋아져. 예뻐지지. 지치지 말고 사랑하세요. 남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반은 네, 남자야. 이분하고 잘 돼도 좋지만 잘 안 되면 오히려 좋아. 잘 되면 한 명과 사겨. 잘 안 되잖아? 2,500만 명의 경우일 수가 또 생깁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진짜로. 사연자님,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안녕. 저녁 되세요. 남성이 호감 있는 여성에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거? 네. 기본적으로 계속 쳐다봐요. 아우.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봐. 어떻게든 뒤에 있어도 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반사되는 걸로 봐. 흰자로 보는 거, 흰자로 보는 거. 왜냐면 왜 이렇게 봐도 여기 그러냐면 보이거든. 예를 들어 호감 있는 여성이 등장하자마자 맞아. 정보가 쳐다본다. 너무 궁금해요. 쳐다봤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있어 항상. 이거는 거의 100%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정보를 더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TMI를 계속 말해. 계속.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자꾸 안 궁금한데. 네, 안 궁금한데 뭐 내가 예전에 살았던 여기는 뭐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런 정보들을 계속 준다. 이거는 무조건 청신호.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지는 그쵸, 경우를 많이 맞아요.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거야. 주고 받고. 맞아 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좀 디테일한 걸로 보면은 그 연락하는 그 빈도가 조금 늘어요. 조금 많이는 많이 아니고? 못 늘어요. 많이 늘면 아니에요. 왜요? 많이 늘면 쩔친으로 가는 거야. 네. 조금 는다. 네. 이게 왜 조금 느냐면 어디까지 고민을 하느냐? 연락을 하고 싶은데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맞아. 자주도 연락을 안 하고 대신에 그렇다고 연락이 아예 없진 않아요. 맞아. 요 애매한 그 선에 있다면 맞아. 일단 호감이 있는 겁니다. 예스. 맞는 것 같아. 정확한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게 과학인가?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와우.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퀸가비. 디바 마을 입주해서 마을 이장이 되고 싶은 제니 아니고 제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제 이야기도 잘 받아주고 티켓타카도 잘 되는 남자 선배가 있어요. 얼마 전 다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술을 주량을 넘겨서 마셔버렸고 선배와는 집 방향이 비슷해서 중간까지 그분과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 정신을 차려보려고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지만 결국 이성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전 사람의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액체가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거짓말. 눈물까지 흘렸나? 네, 한마디로 토도하고 소변도 지려버린 상태입니다. 아이고. 소변까지? 네, 불행중 다행인 건 제가 그날이라 제 옷은 지킬 수 있었지만 네. 뭔가 어떤 디펜스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디펜스가 많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그 냄새를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처음 예정대로 길이 같은 방향까진 절 데려다 주셨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왜 신은 우리에게 괄약근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소변을 지렸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괄약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괄약근이야 뭐야? 앞으로도 회사에서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게 설레서 앞으로 잘해봐도 되는 건가 하는 기대감만 남아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사연인 거죠? 네. 선배가 끝까지 이제 데려다 준 거는 사실 호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그것은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보는 도덕성, 거죠. 책임감, 네, 도덕성. 일종의 네. 뭐 회사 동료로서의 어떤 의리. 근데 이거를 이런 게. 호감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 무슨 모른다.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 선배님도 술을 드셨겠죠.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쵸? 근데 요 상황에서의 어떤 경험 에피소드를 가지고 지금 호감이나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는 무리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네.
들이대 봐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데이터를 봐야죠. 예를 들어 회사에 갔어요. 네. 그때부터는 둘 다 이성적인 상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호감이 있다면 여기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랬다는 걸로 놀리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밥을 사라거나 그걸로 밥을 사라고요? 왜냐면 일종의 아유 그거는 무례하죠. 아니 그거는. 왜냐면 이제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럼 장난으로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밥 한 번 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왜? 나 너무 창피하니까요. 왜? 모른 척 해줘야죠. 뭘 모른 척해 다 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실수를 했잖아요. 그걸로 장난치면은 안 되지. 야 너 오줌 쌌으니까 봤어 이게 아니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술 많이 먹고 그래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밥 한번 사세요. 오히려 장난을 치거나 이랬을 때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다음날 출근을 딱 했어. 이거를 덮고 넘어가. 오히려 멀어지는 계기가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남성이 호감이 있다면 아니 여자가 사연자가 여자는 부끄러워해야죠. 제일 좋은 겁니다. Be shame.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라. 아니 여지를 주는 거야. 여지를. 여지를? 그러니까 그 선배가 들어올 만한 그러니까 틈을 줘라.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싼 적이 없어. 오 궤도님 맞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 나 아니에요가 아니라. 네, 그럼 남자도 말을 못해. 그러면서 그치 이렇게 그치. 이렇게 딱 가서 남성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치. 뭐 고생하셨죠? 이러면서 이제 뭐야. 자연스럽게 저도 좀 고생했는데 밥 좀 한번 사주세요. 이게 사실 시작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틈을 만들어 달라는 틈을 거야? 줘야 돼. 왜냐면 정신이 말짱할 때 이 상호작용을 관측해야 된다. 맞네. 실수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중요하잖아. 실수한 이후의 행동이 훨씬 더 크리티컬한 공격이 될 수 있죠. 이 공격에 먹히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달려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여성분이 후속 조치를 잘했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선배가 호감인지 도덕성인지. 와. 네. 여우네? 저요? 네. 호모사피엔스. 진짜 연애 잘한다. 제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부터 웬만한 친구들 상담을 다 해줬어요. 문자 해석, 세로줄도 다 해줬어. 진짜로? 그 당시 세로줄 문자가 유행이었거든요. 알죠. 갖고 와. 야 세로를 읽어. 다 해줬어요 제가. 진짜. 분석을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와 연애 진짜 잘하신다. 네, 닉네임 휘릭 30대 분이세요. 뜨뜻미지근한 연하남 사연. 저는 올해 30이고요. 한 달 정도 썸을 타던 4살 연하 남자가 있어요. 밤에 드라이브도 같이 가고 공연도 봤습니다. 그러던 중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거진 새벽 3, 4시까지 이야기하다 집에 가려는데 이 친구가 조금 아쉬워하는 거예요.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집 가기 싫다. 조금만 걷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호다. 지금이다 싶어서 집 들어가기 전에 만나보지 않겠냐 먼저 고백을 갈겼어요. 당근바딱 같은 마음이겠거니 했죠. 근데 웬걸? 겁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딱히 결혼 생각도 없고 직장도 얼마 전에 들어가서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엄청나게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나. 어떤 누나가 누나. 나 누나 가볍게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때 가면 누나가 나이가 많을 텐데 짜글짜글할 텐데 괜찮겠어? 이 새끼가 먹이는 거죠. 그래서 듣다가 나 지금 프로포즈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저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친구가 좋으니까 그냥 일단 만나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을 좀 달라길래 하루 정도 시간을 주고 하루 줬어. 그 다음날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저도 그날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고민을 했죠. 하여튼 그날 밤에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 뒤로 미루고 누나가 좋긴 하지만 지금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냥 좀 만나면서 기다려줄 수 있겠어? 나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너도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할 거지? 노력은 할게. 제가 캐릭터 설정 잘못하셨는데? 좀 양아치인가요? 그 뒤로 2주 동안 그를 전혀 만나지 못했어요. 처음엔 연락이 잘 되다가 학교 일이 겁나게 바빠져서 연락 텀도 엄청 길어지고 눈에 띄게 저한테 관심이 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자꾸 만나자고 하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거 혹시 불편해? 나 싫어? 아직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좀 성급하게 시작한 것 같아. 이렇게 누나 서운하게 만들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뭘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어. 아니 뭘 모르는데? 아, 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사귀는 걸 모르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아, 일종의 게임으로 좀 롤백을 한 겁니다.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롤백을 한 상황이에요. 네, 내가 쓰던 주캐가 사라졌죠 지금. 네, 아이템도 날라갔고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종종 만나고 연락 꾸준히 해서 기회를 노려야지 했는데 이게 웬걸? 연락이 돼야 말이지. 거참 본인 상황 바쁜 것도 알겠고 머리가 복잡한 것도 알겠지만 노력에 니은자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 친구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숨 쉬는 게 버거워요. 이런 게 사랑일까? 솔직히 정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좋긴 합니다. 이 관계에서 매달리는 입장이 되는 건 알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냥 시간이 해결하도록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쵸. 누나, 내 감정이 그만큼 크진 않아. 이게 이제 답이죠.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나이 뭐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는 네.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렇죠.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상대를 납득시킬까라는 거죠. 그 장치 중에 하나를 나이로 보는 게, 왜냐면 나이라는 요인은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을 수도 없는.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납득이 못할 수 있으니 제일 다치지 않도록 아무래도 나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중간에 거절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냥 일단 만나보면서 좀 내 마음을 지켜봐야겠어라고 얘기는 왜 안 갈까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죠. 아, 그렇지. 나도 예, 그거 예. 같아.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진짜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관계가 잘 되려고 했으면은 여자가 많이 참고 많이 기다려야 돼. 그냥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착에 1도 없고 그냥 아주 이 남자가 필요한 것만 쏙쏙 해주면서 즐겁게 해주면 그때 마음이 커졌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애 초니까 자기도 연락 많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싶고 그치. 뭐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남자가 부담으로 다가온 거지. 이 권력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 사랑을 할 때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무조건 약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자가 되려면은 조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권력을 쌓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처음에 고백 공격을 갈긴 거부터 맞아요. 이미 약자로 간 권력에 거예요. 확실한 그렇지. 우위를 주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부터 안 좋았고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중간에 어쨌든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먹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연락도 됐죠. 심지어 사귀는 것 같은 행동까지 했죠. 맞죠? 근데 사귀었죠? 네, 사귀었죠. 롤백하긴 했지만 요게 사실 이 메커니즘이 도박에 중독되는 메커니즘과 거의 비슷해요. 네. 무슨 도박? 도박에 중독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보상이 아예 없지 않아요. 간헐적인 조금씩. 보상을 받아요. 네. 그러다가 큰 거 뺏어 먹고 그쵸. 나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잃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중독되지 않고 끊어요. 그렇지. 도박을 확실히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간헐적인 보상이 들어오면은 맞아.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함에 계속 거기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도박에 중독되듯이 사랑에 중독이 돼버린 거야.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만큼 매력적이진 않을걸요? 맞아요. 막상 사귀어 보면 어. 아까 말씀드린 그 미완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사귀잖아. 끝까지 갔어. 볼장 다 봤어. 어허. 그러면 뇌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애매하게 사귈랑 말랑 하다가 사귀는 맞아. 것 같다가 그냥 끝났다 버렸다. 그니까. 요렇게 되면 뇌는 풀지 못한 문제로 간주를 하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음.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나라는 그 감정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고 그렇죠. 이분을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을 거고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Yes.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간 비용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내가 그러니까. 잃었기 때문에 Yes.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싶은 Yes. 이게 도박 중독 메커니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당신 도박에 중독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폰이야.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궤도님. 나는 오늘 궤도님이 원래부터 고민 상담을 잘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빠삭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다음날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 지침까지 알려줄 줄 몰랐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정확해야 진짜로. 돼. 하지만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궤도야 그거 아니야. 아무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네. 언제든 그것도 제가 맞죠.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도움되는 것만 받으시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러면은 끝이에요. 안녕. 이제 집에 가세요. 어떻게 끝내요? 아, 저는 여기서 자는 걸로 끝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잘 가요. 네. 안녕. 네. 바이. 나 이제 자야겠다. 포니, come on. Mommy's sleeping. 저 잘게요. 알아서 다 치우고 나가세요.